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족집게 100선 31번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명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이라고 했죠. 총정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가 받은 날,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이 아니죠. 착공한 날이 아니고 공사 끝난 날을 알아야 건축연한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사용승인,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죠. 사용검사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허가 받은 날이 아니고요. 허가 받고도 착공을 바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방향, 그 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걸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가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걸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번 공제 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제운영위원회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죠. 다 위원장 1명 포함합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죠. 10일 이내 보고가 아니라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암기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 없는 분은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 부위원장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그 다음에 니은에 중개사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그 다음에 디귿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리얼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미음 중개사물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사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이 5개가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거래 완료됐는데도 계속 올려놓는 경우, 이런 것들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비업의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이런 게 빠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표시광고할 때.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5개가 되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번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49번에 동그라미 4번 15일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개인인 개업공개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1번에 44, 45, 46, 47번에 있습니다. 사망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할 의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고요. 해산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었던 자가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관할구역 내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틀린 것입니다.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 해야 됩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등록관청이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된다. 이게 X네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무조건 재교부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D것에 이전 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이전 신고할 때는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되고요. 관할구역 안에서는 만약에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 받으려고 하더라도 원본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얼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